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플렉스의 기본 특징이라고 첫 번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 이제는 컨테이너랑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플렉스 컨테이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렉스 컨테이너. 자, 플렉스 컨테이너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준 녀석이 바로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섹션이죠. 그죠? 그러면 플렉스라는 거는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플렉스를 처음 배우게 되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있는데,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을 컨테이너한테 주는 분들이 계시고, 아이템한테 줘야 되는 속성을 그러니까 아이템한테 줘야 되는 그 속성이 있는데,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를 컨테이너 속성을 가져와서 아이템한테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플렉스 컨테이너가 있는데, 자, 플렉스 디렉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방향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방향. 그러면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기본값이 뭐냐면 로우예요. 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배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 DIV도 너비를 좀 줘볼게요. 100픽셀 정도. 자, 지금 배열이 이렇게 돼 있죠. 로우라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DIV한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섹션이 플렉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라 적게요. 자,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지금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로우이기 때문에. 자, 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변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로우 리버스라는 건 뭐예요? 자, 로우 리버스 같은 경우는 잘 쓰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플렉스 개념 배우면서 외워야 할 것들은 외우지만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은 외우지 마시고 필요할 때 찾아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우 리버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우라는 거는 1번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온다면, 로우 리버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아야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온다.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잘 안 씁니다. 리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로우일 때, 그 다음에 로우 리버스일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거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이기 때문에 컬럼을 주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배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우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 마치 얘가 인라인 블럭처럼 작동한다면, 컬럼이 되게 되면 얘는 블럭처럼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컬럼이라고 적을게요. 컬럼. 자, 컬럼이라 주니까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플렉스 컨테이너가 로우일 때, 방향이 로우일 때랑 플렉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우일 때랑 그 다음에 이게 컬럼일 때랑 작동하는 게 좀 달라요. 자, 얘는 배열 방향이 뭐죠? 배열 방향이 가로 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배열 방향이 뭐예요? 세로 배열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값이 로우이기 때문에, 로우인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플렉스 아이템은 뭐다?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배열 방향도 가로 배열이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은 좀 다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너비를 100픽셀 부여해서 그렇지, 제가 이걸 잠깐 끊어볼게요. 자, 지금 어때요? 자, 플렉스가 됐고 방향이 컬럼이니까, 아까 로우일 때는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지만, 얘가 컬럼일 때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플렉스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일 때는 뭐다? 부모의 너비를 물려받는다.
근데 로우일 때는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너비를 정말 물려받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제가 여기다가 너비를 예를 들어서 한 500픽셀로 줄였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너비를 그러니까 마치 블럭처럼 작동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로우 컬럼 리버스 같은 경우도 잘 안 쓰는 속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실무에서는 로우랑 리버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로우는 어차피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 랩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이 얘네들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압축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 너비를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 개를 써볼게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원래는 여러분들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 인라인 요소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최대한 옆으로 나오다가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근데 얘가 지금 어때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너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대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축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너비를 여러분들이 100픽셀 부여했지만 지금 얘가 그 공간 안에서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너비와 상관없이 계속 압축이 돼요. 왜? 그건 왜 그렇다? 플렉스 랩의 기본값은 노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플렉스 랩 노랩이라고 주게 되면 똑같죠? 변함이 없죠? 왜냐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압축을 해제하고 싶다, 얘가 마치 진짜 인라인 블럭처럼 작동하게끔 만들고 싶다, 인라인 요소처럼 작동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랩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인라인 요소처럼 작동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플렉스 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뭐다?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최대한 옆으로 비집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푸는 게 바로 뭐다? 플렉스 랩이죠. 그래서 플렉스 랩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플렉스 랩을 주게 되면, 랩 속성을 주게 되면 이 압축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자,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개념이 있는데 요걸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거는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자, 요거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랩도 마찬가지로 지울게요. 자, 지금 너비가 100픽셀로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지금 3REM인데 제가 이거를 안 줘볼게요. 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너비가 어때요? 자,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너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자, 1 지우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좀 로우일 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플렉스 디렉션이, 그러니까 방향이 로우일 때는 플렉스 아이템의 너비는 최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들의 너비는 뭐다? 최소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컬럼일 때, 아까 컬럼일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가 1 다시 써볼게요. 1 다시 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이라고 써볼게요. 컬럼. 자, 컬럼이라 쓰게 되면 방향이 다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받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지우죠? 그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로우일 때는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높이는 있지만 너비가 최소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면, 컬럼일 때는 너비는 있지만 높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럼일 때는 뭐다? 플렉스 아이템들의 높이는 최소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플렉스 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축되는 기본적으로 노우랩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압축되고 랩으로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랩 리버스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은 스트레치예요. 자, 여러분들 늘 스트레칭 한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들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라인 아이템즈의 기본값이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쭉 늘어나는 거죠. 높이가. 그래서 부모의 높이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건 뭐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방향이 로우인 상태죠. 자, 여기다가 다시 너비를 줘볼게요. 너비 100픽셀. 그 다음에 저는 이 섹션에 높이를 좀 늘려볼 겁니다. 한 1000이라고 늘려볼게요. 10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높이도 마찬가지로 100픽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000은 너무 크다. 700 정도.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해당 요소를 수직 정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수직 정렬하려면 뭐 마진을 이용하던가 또는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걸고 좌표값을 줘가지고 이제 수직 정렬을 했죠. 근데 플렉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간편하게 수직 정렬하는 게 가능한데 이 얼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한 줄을 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줄. 하나의 요소값만 정렬하는 게 아니라 한 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줄이잖아요. 이 한 줄을 수직 정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플렉스 스타트는 요 위에 이런 식으로 붙는 거고 엔드는 여기 끝에, 센터는 요렇게, 베이스 라인은 뭐 글자를 기준으로 올리는 건데 잘 안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센터랑 엔드 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즈 플렉스 스타트라 해볼게요. 스타트. 자, 스타트라 주니까 어때요? 그대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드라 줘볼게요. 엔드라 주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딱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줘볼게요. 자, 센터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수직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즈는 뭐다? 여러분들이 그 줄을 수직 정렬하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얼라인 아이템즈로 줄들을 수직 정렬 할 수 있다. 이게 로우일 때 특징입니다. 로우일 때 수직 정렬. 자, 그런데 자, 수직 정렬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줄들 줄이라기보다 한 줄을 수직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우일 때랑 컬럼일 때가 다르다고. 제가 이거를 컬럼일 때로 바꿔볼게요. 자, 플렉스 디렉션 컬럼이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이 배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얼라인 아이템즈가 플렉스 디렉션 로우일 때는 뭐였어요? 수직 정렬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향 플렉스 디렉션이 뭐다? 컬럼일 때 얼라인 아이템즈는 수평 정렬로 바뀝니다. 자, 얘는 수평 정렬로 바뀌어요. 수평 정렬할 수 있다. 그러면 수평 정렬은 말 그대로 뭐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플렉스 엔드. 자, 엔드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까는 수직 정렬됐기 때문에 밑으로 갔다면 얘가 이제 어디로 가요? 우측 끝으로 가죠. 그죠? 수평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센터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우일 때는 얼라인 아이템즈가 한 줄을 수직 정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일 때는 한 줄을 수평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어요. 컬럼일 때랑 로우일 때가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얼라인 아이템즈는 이제 로우일 때는 수직, 그 다음에 컬럼일 때는 수평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justify content는 기본값이 플렉스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잠깐 주석을 걸고요.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을 줘볼 건데,
이 녀석은 뭐냐면 수평정렬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렉스 엔드일 때는 오른쪽 끝.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가 그 벽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여백을 줍니다. 적절한 여백. 이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메뉴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를 맨 왼쪽과 맨 오른쪽으로 붙인 상태에서 적절하게 간격을 가져가는 게 이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을 딱 달라붙지 않고 적절하게 여백을 준 다음에 또 여기에 여백을 가져가는 그런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은 딱 달라붙게 하고 어라운드는 적절하게 띄운다. 이 여백의 간격은 이제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얘가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백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센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운데 수평정렬 하는 거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플렉스 스타트. 자, 스타트 주니까 당연히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겠죠. 그죠? 기본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그러면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엔드 줘볼게요. 엔드. 그럼 어떻게? 우측 끝으로 붙겠죠. 그죠? 수평정렬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센터 줘볼게요. 자, 센터전은 뭐야?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스페이스 비트윈 속성 줘볼게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딱 달라붙죠. 그죠? 왼쪽 첫 번째 요소와 마지막 요소가 맨 왼쪽과 오른쪽에 달라붙은 다음에 적절한 간격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뭐예요? 자, 얘는 왼쪽과 오른쪽 어느 정도 여백을 준 다음에 이만큼의 간격을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트윈과 어라운드는 달라붙게 하냐 그리고 달라붙게 하지 않냐 그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로우일 때랑 그 다음에 컬럼일 때가 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저스티파이 컨텐츠죠. 그러면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한 줄을 로우일 때는 수평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는 그럼 뭘까요? 반대예요. 수직정렬이에요. 이때는 수직정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요거를 컬럼으로 다시 풀겠습니다. 자, 컬럼으로 풀게 되면 얘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줘볼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렉스 엔드 줘볼게요. 그러면 아까는 얘는 우측 끝으로 붙었다면 이번은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그죠? 수직으로 맨 마지막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센터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직 가운데 정렬이 된다. 그죠? 지금 수직 가운데로 정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 비트윈 이렇게 주게 되면 첫 번째랑 마지막 요소가 맨 위에 맨 아래 붙은 상태에서 여백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어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라운드는 붙진 않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적절하게 그 공간을 얘네들이 나눠 가진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저스티파이 컨텐츠의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비트윈, 그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센터, 엔드, 요 네 가지 저스티파이 컨텐츠 같은 요 네 가지 속성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라인 컨텐츠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잘 안 쓰여요. 자, 이 녀석은 그냥 요거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기본값이 스트레치예요. 자, 얘는 자, 얼라인 아이템즈랑 저스티파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 줄을 이동시킨다면 얘는 뭐냐면 줄들을 이동시킵니다. 줄들을. 그러게 되면 플렉스 스타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엔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센터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트윈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줄들을 가지고 정렬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쓰이지 않는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윈은 위에 마지막에 딱 붙어가지고 간격을 가져가고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이런 식으로. 센터는 이렇게. 자, 온라인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도 수직 정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플렉스 컨테이너가 방향이 로우가 아니라 컬럼이다 하면 얘가 이제 수직 정렬이 아니라 수평 정렬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우일 때랑 컬럼일 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예요?
플렉스 컨테이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